여러분, 이 영상을 쭉 보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체력 증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체력 증진 계획서는 우리 수행평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체력 검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개인의 체력 증진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평가 요소, 이거는 이 앞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네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평가 요소는 네 가지를 보는데요. 자, 첫 번째는 논제와 맞는 주장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체력 요소를 가지고 어떠한 트레이닝 방법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연성이라는 체력 요소를 향상시키고 싶은데 트레이닝 방법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러면은 일관성이 없겠죠. 또 다른 예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은 일관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체력 요소와 그걸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이 일관성 있게 일치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 분석한다. 우리가 수행 평가를 볼 때 어떠한 문제가 정확하게 제시될 거예요. 선생님이 종이만 띡 주고 너희들의 계획서를 작성해, 이게 아니고 시험지 위에 상단부에 문제가 정확하게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시, 자신의 체력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체력 수준이 낮은 두 가지 체력 요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력 증진 계획서를 작성하시오. 단 한 달의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뭐 한 달간의 계획 작성하라고 했는데 2주간의 계획을 작성하든지 그러면은 틀리겠죠. 자, 세 번째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분량.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채워질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단답식으로 딱딱딱 끊어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 왕복 오래 달리기, 심폐지구력 줄넘기 1000개, 그냥 이렇게 딱 끊어서 쓰지 말고 누가 봐도 아, 도영이가 어떤 체력 요소를 향상시키고 싶어 하고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구나. 아, 주 몇 회를 하고 몇 시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쓰다 보면은 적어도 단답식은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3번의 내용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4번은 자기 생각을 충분히 논술한다. 이것도 자신의 체력 측정 결과를 가지고 자신만의 계획서를 작성하면 충분히 자기 생각이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체력 수준 결과 이것과 계획서를 쓰려면 자신의 일과 이거 일과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 두 가지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체력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일과가 조금씩 다를 거고 일과가 비슷하더라도 체력 수준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운동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아, 내가 체력 증진을 엄청 하기 위해서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운동 막 빡세게 하고 그리고 운동 강도도 막 엄청 세게 하고 이거를 보고 점수를 잘 주고 평가에 줄 초점이 아니고 자신의 일과를 선생님이 왜 하겠어요? 자신만의 체력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겠죠. 체력 증진 계획서를.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 위에 내용 4가지도 이렇게 보고 뭐 원리 원칙 앞으로 배울 원리 원칙도 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서인지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내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작성을 하였는지 이거를 볼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작성하거나 내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쓰면 그거는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여러분의 일과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해봤어요. 선생님의 일과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시를 써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과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때 나에게 하루에 체력 증진을 시키기 위한 가용된 시간이 언제인지 선생님은 여기 오 신기한데 자 여기 기상해서 여기 운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발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녁에 자기 전에 개인 시간 활용
이 부분에서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 일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평가를 할 때 원칙과 원리가 있는지 볼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운동 처방의 원칙. 자,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칙은 4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FITT라고 부르는데요. F는 frequency, 빈도, I는 intensity, 강도, 그리고 T는 타임, 시간,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타입은 종류. 자,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 처방 쪽이라는 분야로 들어가서 어렵고 복잡하게 막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 청소년 수준에 맞게, 중학생 수준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종류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형태라고 많이 해요. 형태라고 하는 이유는 뭐 운동 처방 쪽으로 접근을 하면 뭐 유산소성 운동, 무산소성 운동, 뭐 인터벌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지속주 트레이닝 등등 엄청난 트레이닝들과 운동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 청소년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감안하고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종류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였고요. 이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성한 체력 증진 계획, 그 하나의 계획, 예를 들어서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몇 번을 할 것인가예요. 자, 1회 할 것인가, 2회 할 것인가, 3회 할 것인가. 근데 선생님이 여기 체크 표시에 주당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1주당 몇 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 3회를 할 것인가, 주 2회를 할 것인가, 이렇게 1주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한 달 범위로 하면 한 달에 3회, 한 달에 2회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주당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빈도를 예시로 들어보면 주 3회, 뭐 주 2회, 뭐 주 6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낮은 체력 요소 2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력 증진 계획서. 그럼 내가 선생님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 요소가 유연성과 뭐 근지구력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에서도 시간을 정해줄 거예요. 뭐 한 달, 뭐 2주 이런 식으로, 뭐 2달 이런 식으로 정해줄 건데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운동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나의 증진 속도가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연성이 제일 안 좋아, 제일 저조해. 그러면은 주 6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내가 유연성을 지구력보다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유연성을 뭐 주 3회, 근지구력은 주 2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빈도라고 해요. 자, 다음 강도예요. 강도도 마찬가지로 운동 처방 쪽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청소년 수준에서 우리가 실제로 강도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막 쳐보면은 뭐 심박수, 최대 심박수, 뭐 1RM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산소 포화도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우리는 청소년 수준에, 우리 중학생 수준에 맞는 강도를 실천하기 쉽게 강도를 설정하는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개인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게 강도예요. 모두가 똑같은 강도로 설정을 하면 개별화가 아니겠죠. 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니까 어렵게 접근하지 말 것. 자, 예를 들어서 강도, 우리가 측정했던 종목 중에서 근지구력 체력 요소에서 윗몸 말아 올리기 이것을 했었죠. 이게 복근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강도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복근 운동, 뭐 쉽게 말하면 윗몸 일으키기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1회 실시할 때 쉬지 않고 한 번에 뭐 30개를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쉬지 않고 40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대신 이렇게 40개를 올렸을 때는 30개가 된다는 가정하에요. 당연히 30개가 수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만약에 2주 차에 40개가 쉬워졌어. 그러면은 3주 차에는 뭐 45개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도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시를 들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강도를
설정할 건데 내 집 앞에 10m의 공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m 왕복 달리기를 할 수 있겠지.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강도를 횟수로 정해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첫 주에는 1분 동안 20회를 왕복하겠다. 근데 이게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 한 주 3회 정도 이후 해보니까 20회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그러면은 다음 주는 1분 동안 뭐 25회를 목표로 한다. 25회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은 23회로 낮추고, 그리고 한 세 번째 주쯤에는 25회도 괜찮았어. 그러면 1분 동안에 30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강도를 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집 근처 공원 400m 트랙이 있어. 400m 트랙이 있는데 여기서 쉬지 않고 5분 동안 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주에는 6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겠다. 뭐 괜찮아요. 그 다음 주에는 내가 6분 동안도 400m를 쉬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데 수월해.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8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세요. 어렵게 심박수를 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처음 자신의 운동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청소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은 이미 결정된 운동 강도로 얼마 동안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수업 시간 했듯이 각자 일과 시간에서 자기가 가용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도영이는 하루 뭐 30분밖에 아니 1시간밖에 체력 증진을 위하여 운동할 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이 1시간을 어떻게 운동할까? 자, 이 시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가용되는 시간이 1시간인데 내가 두 가지 체력 요소를 증진시키고 싶어. 근데 뭐 하루는 1시간 유연성, 하루는 1시간 근력, 뭐 이런 식으로 격일로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해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기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엄청 빡세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볼 수도 있어요. 1시간 중에서 뭐 30분은 유연성, 30분은 근력,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획해 볼 수도 있겠죠. 자, 한 가지 팁은 운동 강도가 높으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짧게, 오늘은 내가 뭐 운동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좀 여유 있게 운동을 할래. 강도를 낮게 하고 길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간을 설정해서 운동을 해볼 수 있겠죠. 종류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학교에서 측정했던 4가지 체력 요소 있죠.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이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의 종류, 트레이닝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유연성 트레이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의 종류는 여기 스트레칭, 이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류, 그러면 여기에 뭐 줄넘기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왕복 오래 달리기 들어갈 수도 있겠고, 혹은 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류로는 계단 뛰어 오르기, 뭐 계단 뛰기,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 뭐 그런 식으로 해당 체력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의 방법을 종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물론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봐서 뭐 유산소성 운동, 무산소성 운동, 서킷 트레이닝, 지속주 트레이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서 그거를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 청소년 수준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학교에 올 때 내가 등교를 하는 시간에
걸어오지 않고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뛰어오는 것도 내 체력 증진 계획에 해당이 되나요? 맞아요. 그것도 해당이 돼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교할 때 뛰어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이전에 이야기했죠. 너무 과하게 현실성 없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과에 맞게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력 증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선생님이 포인트로 본다고.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빈도, 강도, 시간, 종류, 이 네 가지는 꼭 체력 증진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다. 자, 다음으로는 운동 처방의 원리입니다. 운동 처방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보다 더 많아요. 뭐 여기에 없는 전면성의 원리, 뭐 다양성의 원리, 뭐 등등 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네 가지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점증 부하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과부하의 원리는 훈련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부하 이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윗몸 말아올리기, 윗몸 일으키기를 10개밖에 못해. 근데 10개보다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내가 운동을 할 때 11개, 12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10개가 다음에 쉬워지겠죠. 또 다른 예시로 들어보면 내가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내 지금 현재의 능력은 10개밖에 못해. 근데 계속 10개만 하면 내 체력 수준이 늘겠어요? 힘들더라도 10개만 하다 그 다음 주에는 11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12개 한번 해보고 내 몸에 조금 더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체력 수준은 향상이 된다.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안 되겠죠. 대신에 과부하의 원리는 자신의 체력 수준보다 조금 더 올렸을 때 체력이 증진된다는 거지, 갑자기 나는 뭐 왕복으로 달리기 10개밖에 못하는데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막 40개를 하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자신의 체력 수준보다 조금 더 부하를 주는 거예요. 과부하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강도를 조금 높이거나 뭐 운동하는 빈도수를 더 높이거나 혹은 운동하는 시간을 더 길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 체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부하를 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내 체력 수준이 올라간다. 자, 다음은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훈련의 효과는 운동 중에 사용된 근육에만 영향을 미친다. 쉽게 설명하면 내 복근의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어깨 근육이 막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팔 근육이 막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내가 복근 운동을 하면 그 사용된 근육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점증 부하의 원리예요. 아까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배웠죠. 과부하의 원리가 뭐였어요? 내 체력 수준보다 조금 더 상향시켜서 운동을 했을 때 나의 체력 수준이 향상이 된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운동 강도를 향상시킬 때 한 번에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강도를 설정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면은 계단식으로 한번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A라는 강도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B라는 강도를 올리고 다음 세 번째 주에는 그 B라는 강도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단형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등산하듯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면은 내 몸에 오히려 더 무리가 와서 체력 증진은커녕 운동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다가. 자, 다음은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개별성의 원리는 트레이닝 목표를 개인의 특성에 입각하여 세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개인의 체력 요소에 맞게 본인의 일과를 접목시켜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력 증진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게 곧 개별성의 원리다. 근데 밑에 보면은 더 고려할 것들이 많죠. 뭐 개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천식이 심해. 천식이 심한데 막 왕복 오래 달리기를 막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그러고 너무 그쪽에만 치우쳐져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겠죠. 연령에 적합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나이에 맞게 청소년 수준에 맞는 운동을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력 측정을 할 때 사용했던 운동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유튜브 영상이나 어른들이 하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 운동을 뭐 하는 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기에 오히려 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아직 몸이 다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온다든지 내 성장하는데 뭐 심각하게 영향을 막 조절을 하고 이러면은 내 호르몬에 불균형이 온다든지
영양 상태에 불균형이 온다든지 발육하는데 더 해를 끼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체육 시간에 배우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운동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체력 증진 계획서 만점을 받는 방법. 각자 학교에서 팝스를 측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측정 기록을 가지고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이때 체력 수준 파악은 각 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팝스에 대한 등급표가, 기록별 등급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일과표를 작성한다. 자신의 일과 중에서 체력 증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처방의 원칙, 대중 없이 막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죠? FITT, 빈도, 강도, 시간, 종류, 이렇게 4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운동 처방의 원리, 체력이 향상되는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하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점증 부하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이런 식으로 각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운동 계획에 접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내 일과와 내 체력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하고 많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체력 증진 계획서 수행평가의 포인트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운동 처방의 원칙, 그 4가지 용어 있죠. 그리고 운동 처방의 원리 4가지, 그 개념과 단어, 그거를 한 번 더 유심히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A4 용지 하나에다가 일과표 한번 작성해보고, 내 체력 수준 한번 써보고, 나는 언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써보고, 일단 써보다 보면은 금방금방 쉽게 써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체력 증진 계획서에 따라서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함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